안녕 얘들아, 언제나 그랬듯이 이제 백인대장 6월 모의고사 풀이가 돌아왔고, 오늘 풀이할 문제들은 이제 18, 19, 20, 21의 객관식 4문제하고 그 다음에 29번, 30번 이렇게 주관식 2문제를 할 거야 얘들아. 그 문제들이 좀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특징이 확통이 이제 29번이 나왔다는 게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0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나오던 스타일하고 이제 비슷하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좀 그래도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었고 사고력도 어느 정도 요구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18번부터 바로 문제 풀이 시작할게. 18번을 보시면은 공차가 2인 등차수열 AN이 있는데 자, 합이 SN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SK하고 SK 플러스 2가 있는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은 이 K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거야, 얘들아. 즉 K에다가 막 아무 숫자나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 식이 항상 성립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제 SK 플러스 2가 SK가 있으면 우리 S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얘네들을 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거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6을 빼면은 그게 4인데 자, 그게 얘에서 얘를 뺀 거잖아, 그지? SK 플러스 2에서 SK를 뺀 거야. 자, 빼주면은 A의 K 플러스 2 마이너스 플러스 J, 자, A의 K 플러스 1. 자, 얘가 4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 AK 플러스 2라는 친구는 말이지 AK 플러스 1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한 거잖아, 그지? 근데 공차가 2니까 자, 얘가 이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자, 여기다가 A의 K 플러스 1을 더하면 이게 4가 나오고요. 그럼 따라서 A의 K 플러스 1은 1이란 것을 알 수 있거든, 얘들아.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나열을 좀 해보면은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A에 K 플러스 1이 있다고 칠게요. 자, 얘가 지금 1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A에 K 있잖아, 얘들아. A의 K는 공차를 하나 빼면 되지. 공차 하나 빼면 몇이야? 마이너스 1이겠네. 공차가 2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마이너스 3이 나올 차례인 것 같아. A의 K 마이너스 1 말이야. 그 다음은 마이너스 5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7이 나올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4개만 더해주면은 이게 마이너스 16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지? 이게 SK가 되는 거지, 그죠? 근데 SK라는 것이 알다시피 정의가 A1부터 AK까지의 합이잖아. 아,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얘기인 거네요. 얘가 A1이란 얘기인 거네요. 자, 이렇게 풀면은 아주 심플하게 K 값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K-3이 1이 되니까 그럼 K가 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K가 4가 되니까 자, 얘가 A5였던 거죠, 그죠? A5. 자, 그러면은 이제 A의 2K 구하라고 돼 있는데 A의 2K는 A8인 거네, 얘들아, 그죠? 자, 그러면은 A5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하면 되는 거야? 공차를 3개 더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근데 공차가 2였으니까 자, 더하기 6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1에서 더하기 6을 하게 되니까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우리가 풀고 싶을 때는 이렇게 A를 넘겨주는 게 편할 때가 많죠, 그죠? 자, 이렇게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좌변을 이 친구를 fx라고 불러봅시다. fx가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인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 fx 그래프하고 y는 마이너스 a하고 자, 이 범위에서 두 번 만나는 거지. 두 번 만나도록 하는 그런 정수 a의 개수를 찾는 거네. 자, 그럼 얘 그래프 그리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그리는 게 더 좋죠, 미분하는 것보다. 자, 인수분해 했더니 이 친구가 마이너스 3에서 x축을 통과하고 0에서 x축과 접하는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이걸 미분해서 이꼴 0을 풀어도 근이 마이너스 2하고 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니면은 이게 1대2로 끊어진다는 것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2를 구해도 되겠지, 얘들아? 자, 그럼 마이너스를 함수에다 집어넣으면은 이제 8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 이 범위를 가지고 말이지. 실제로 이 fx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있다고 x좌표가 2인 거지. 자,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a를 그려나가면은 자, 마이너스 a가 8일 때 두 점에서 만나고 7일 때도 두 점에서 만나고 점점점 자, 1일 때까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 얘들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a는 8이야.
1 이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A의 개수는 8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이요, 얘들아. 보시면은 이제 뭐 문제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걸 볼게요. 자, 같은 것이 있을 때라고 돼 있지. 자, 이 같은 것이 있을 때라는 사건은 사건 X를 해주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이 2개일 확률이라고 돼 있는데 검은 공이 2개인 사건을 사건 Y라 할게, 얘들아.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보면, 자, P, Y, 바 X죠, 그죠? 근데 우리가 P, Y, 바 X를 구할 때는 PX분의 P, X교 Y를 해줘도 되고 NX분의 NX교 Y를 해줘도 된다고 다들 배웠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할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럼 이제 NX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자, NX를 구할 건데 NX는 의미가 뭔지 생각을 다시 해보면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건데, 자, 수가 같다는 거야. 색깔이 같은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수가 같으려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이게 흰 공이 3이 있고 검은 공이 3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검은 공인 건가? 모르겠다. 아무튼 간에. 자, 아무튼 4가 똑같은 게 있지, 얘들아. 이거 진짜 헷갈린다. 이게 그림을 이렇게 프로젝트로 싸서 보니까, 얘들아, 이게 지금 검은 공인 것 같은데, 맞지? 그렇네. 이게 검은 공인 거죠? 얘가 검은 공, 얘가 흰 공. 오케이.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상태야. 근데 이제 우리 알다시피 1, 2, 6, 5는 똑같을 수가 없잖아, 그지,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3이 똑같든지 4가 똑같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다시 한번 읽어볼게. 3이 똑같든지 아니면 4가 똑같든지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3이 둘 다 나오든지 또는인 거죠. 또는 4가 둘 다 나오든지의 확률을 구하세요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게 합사건인 상태니까 요거 경우의 수하고 요거 경우의 수하고 더해가지고 중복을 빼주면 될 것 같아, 얘들아. 그치? 자, 그래서 이거를 써보면 다시 3이 둘 다 나오는 그런 경우의 수 더하기 4가 둘 다 나오는 경우의 수에서, 자, 곱사건을 뺄 거야. 3도 둘 다 나오고 4도 둘 다 나오는 그런 경우의 수 뺄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럼 3이 둘 다 나오는 경우의 수부터 세볼 건데, 야, 이게 3이 둘 다 나오려면, 자, 경우의 수를 세는 거잖아, 얘들아. 그냥 쉽게 생각해봐. 그냥 이런 주머니에서 3을 2개 다 꺼내고 다른 걸 2개 꺼내는 경우의 수를 센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할 거니? 그냥 3을 2개 꺼낼 거잖아, 얘들아. 그치? 그냥 2C2를 일단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다른 게 6개가 있거든? 그 6개 중에서 2개를 더 꺼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지. 4도 마찬가지예요. 4를 2개 꺼내고 다른 것을 2개 더 꺼내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3도 2개 꺼내고 4도 2개 꺼내는 경우의 수를 센다고 생각해봐. 그럼 한 가지 아닙니까? 2C2에 2C2 한 가지죠. 자, 그래서 이게 29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게 바로 NX. 자, 내가 분모에 써야 되는 값을 지금 구한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 다음에 NX교 Y를 구할 건데, 자, NX교 Y를 구해봅시다. 이 친구는 의미가 뭔지 생각을 해보면, 자, 같은 것이 있어요. 즉 3이 둘 다 나오든지 또는 4가 둘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집합으로 좀 제대로 표현을 하자면은 X라는 게, 얘들아, 내가 3이 둘 다 나오는 사건을 그냥 3이라고 쓰고 3이라고 표현해주고 A라고 표현해줄까? 자, 4가 둘 다 나오는 사건을 사건 B라고 표현해주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X라는 것은 3이 둘 다 나오든지 4가 둘 다 나오든지 상태인 거거든. 그럼 여기 있는 이 X라는 것을 우리가 A 합집합 B로 표현해주면은 지금 이런 상태인 건데, 그럼 이게 이제 NA 교 Y. 자, 오랜만에 볼 수도 있어. 집합의 분배 법칙이란 게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어, 얘들아. 자, 그럼 이제 또 합집합이잖아. 또 합사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지, 자, 요 사건의 경우의 수와 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빼는 거야. 얘하고 얘의 교집합. 자, 교집합을 빼는 거야, 그제? 이 교집합이죠? 헷갈립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죠? 자, 이거 볼게요. A 교집합 Y. A 교집합 Y가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면 3을 둘 다 뽑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 공이 2개다 이 말이지. 자, 3을 둘 다 뽑는데 검은색 공이 2개. 그럼 생각을 해봐. 일단 3을 2개 뽑아야 돼. 그럼 3을 2개 뽑으면은 이 3 중에 하나가 흰 공이고 3 중에 하나가 검은 공이거든. 근데 내가 총 2개를 더 뽑을 건데 검은 공이 최종적으로 2개가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러려면 내가 또 뽑을 때
흰 공을 또 하나 뽑고 검은 공을 또 하나 뽑아야지 검은 공이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들아?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3하고 3을 뽑고 나면은 검은 공이 하나, 둘, 세 개 남아있고 흰 공도 하나, 둘, 세 개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뽑으려면은 세 개 중에 하나 뽑고 세 개 중에 하나 뽑아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9가지 경우의 수가 얘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인 거야. 똑같겠죠? 똑같아요. 자, 그럼 뺍시다. 자, 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복잡한데. 그러니까 3도 둘 다 나오고 4도 둘 다 나오면서 이제 검은 공이 두 개 나오는 건데 그게 한 가지지. 우리 알다시피 3도 둘 다 나오게 하면서 4도 둘 다 나오게 하면은 검은 공이 두 개가 됩니다. 자, 그게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주니까 9 더하기 9 더해서 1 빼주니까 이게 그럼 17이 되겠지, 얘들아, 그치? 자, 그래서 29분의 17이 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1번이 얘들아. 그래프를 그려야지 풀 수 있을 것 같지, 얘들아.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X축 놓고. 자, 2의 X승을 먼저 그릴까? 2차 함수를 먼저 그릴까? 자, 2차 함수를 먼저 이렇게 그려볼게. 자, 좌우 대칭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GX라고 부를게, 얘들아. 2의,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fx 볼게요. 자, fx는 여기가 지금 2인데 여기가 그럼 1일 건데 그럼 1을 이렇게 샥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여기 fx, 자, 2의 x승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여기 좌표를, 여기 x좌표를 x1이라고 부르자라고 해놨고, 자, 여기 x좌표를 x2라고 부르자고 해놨어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일단 기억부터 볼 건데 여러분들 이거 되게 많이 해본 거죠. x2가 2분의 1보다 크냐 작냐를 간접 비교하는 거야. x2가 2분의 1보다 만약 크다면, 즉 2분의 1이 이쪽에 존재한다면, 자, 그러면은 이제 2분의 1을 f에 넣었을 때 값보다 g에 넣었을 때 값이 커지겠지, 얘들아. 자, 그걸 문제가 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f 2분의 1하고 g 2분의 1을 지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f 2분의 1보다 g 2분의 1이 큰지 그걸 확인을 해보면 되거든. 근데 f 2분의 1이라는 것은 2의 2분의 1승이니까 루트 2죠. 그 다음에 g 2분의 1은 마이너스 2의 4분의 1 더하기 2가 되니까 2 빼기 2분의 1이니까 자, 2분의 3이 되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뭐였지? 이쪽이 커지는 거거든. 실제로 루트 2보다 2분의 3이 큰지 확인을 해보면은 2가 1로 가면은 2루트 2잖아? 이게 참이지. 왜냐면은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양수일 때는 제곱이 큰 놈이 큰 거야, 그죠? 근데 얘의 제곱이 8이고 얘의 제곱이 9니까,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은 참이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자, 니은은 말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우리 그래프를 보시면 x1이 반드시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그건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얘가 지금 두 근이, 그러니까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가 1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1이거든. 자, 그러면은 이 x1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것은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에서 힌트를 얻었지. 자, 2분의 1보다 x2가 크다는 힌트를 얻었어. 그러면은 얘가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보다는 클 것이고 얘도 아무리 작아도 2분의 1보다는 클 거니까 이 둘을 더한 것은 아무리 작아도 얘네 둘을 더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클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상황인데 이걸 이용해서 니은을 해결할 거라는 거야. 자, 니은을 보시면, 자, y2 마이너스 y1보다 x2 마이너스 x1이 크다라고 문제가 써 있는데요. 자, 우리가 y2를 뭘로 이용할 거냐면 여기 y2라는 게, 자, 이 함수에다가 x2를 집어넣었을 때 y좌표잖아, 이 함수에다가. 자, 그래서 여기다 x2를 집어넣으면 그게 y2잖아. 집어넣을게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2에 x2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x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x1의 제곱 플러스 2가 y1이 됩니다. 자, 얘가 x2 마이너스 x1보다 작니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뺐을 때 얘하고 얘가 없어지고요. 자,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은 x2의 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x1의 제곱은 x2 마이너스 x1보다 작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우리는 x2가 x1보다 크다는 조건을 이미 갖고 있고, 따라서 양변을 얘로 나눴을 때는 부동호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에 x2 플러스 x1이 되고요. 자, 얘를 나눠주면 1이 되겠죠.
자,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눌 때는 부동호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자, 그러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얘가 참임을 내가 아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이 되고요. 니은은 참. 자, 이제 디귿으로 넘어가 볼까, 얘들아. 디귿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써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1이었니? 자, 그랬던 것 같아. 맞죠? 오케이. 자, 여기 볼게요. 요거는 이제 y1을, 얘들아, 아까는 우리가 이 y2하고 y1을 2차 함수에 넣어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엔 지수 함수에 넣어서 표현할 거야, 얘들아. 이 y1을 2의 x1 승이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 자, y2도 2의 x2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요런 질문이야, 얘들아, 그지? 근데, 그러면 이거를 밑을 다 2로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지수 부등식을 풀 때 기본 마인드잖아? 밑을 통일하라. 밑을이니 헷갈리는데 아무튼 간에 이거 2의 0승이죠. 자, 2분의 루트 2 뭐예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입니다. 그죠? 루트 2가 2분의 1승인데 그걸 역수치한 거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이 2라는 지수, 2의 x승이라는 지수 함수가 증가함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을 바꾸지 않고 우리가 이 식을 정리를 해줄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아까 이거 확인했잖아. 이거 성립하는 것을 이미 확인했어. 이제 뭐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 얘만 확인해주면 이제 끝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우리가 x1 더하기 x2가 왜 음수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사실 그림을 보면 그렇게 생겼지. 그림을 보면은 분명히 얘랑 얘랑 더하면 음수 되게 생겼는데, 이제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가 x2인데 우리가 2차 함수 하면 대칭성 아니겠어, 얘들아? 대칭이잖아.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x2가 되는 거야. 알지? 2차 함수는 y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보다 얘가 작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즉 마이너스 x2보다 x1이 작아요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 그럼 이렇게 넘기면은 그럼 이제 x2 플러스 x1이 0보다 작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얘보다 얘가 아래에 있을 수밖에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양이니까 여기 y좌표보다 여기 y좌표가 이제 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여기 y좌표랑 여기 y좌표는 같은데 얘 y좌표하고 얘 y좌표를 비교했을 때 얘보다 얘가 커질 테니까, 그럼 그 말은 즉슨 이제 여기 y좌표가 여기 y좌표가 크다는 것은 얘 x좌표가 얘 x좌표보다 작다. 이런 논증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길이가 모두 참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이야, 얘들아. 확통 29번이지. 솔직히 말하자면 수열이나 삼각함수 도형 활용 이런 거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확통 나왔어요. 수능 때도 이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9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수능과의 연계성이 살짝 적다고 해야 되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9월 모의고사는 문항 배치 자체가 수능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한 경우가 많고, 6월 모의고사는 그거에 비하면 떨어지지 보통. 왜냐면 일단은 시험 범위 자체가 사실 다르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일단은 집합 A가 1, 2, 3, 4인데 A에서 A로의 함수 F가 있는데요. 그걸 하나를 선택할 때라고 되어 있죠. 자, F를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시행을 했는지를 보면 이게 전체 경우의 수를 알려주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알다시피 이제 4의 4승이 되는 거니? 2의 8승, 즉 256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냥 2의 8승이라 놔둘게요. 자,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확률을 이제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가조건을 보고 있으면 숫자를 좀 넣어보면서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보시면 이 F1이라는 게 말이지, 얘가 3, 3이 되든지 또는 3, 4가 되든지 또는 4, 3이 되든지 또는 4, 4가 돼야지 9 이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치역의 원소의 개수 3개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치역의 원소에 3과 4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있냐가 이 문제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선생님도 풀 때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풀었는데, 첫 번째 경우는 뭐였냐면은, 자, 치역에 4가 들어오지 않는 케이스를 먼저 생각을 해봤고, 자, 두 번째 상황은 반대로 치역에 자, 3이 들어오지 않는 케이스를 생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치역에
3도 들어오고 그리고 4도 들어오는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얘들아. 오케이. 자, 이거 먼저 볼게요. 치역에 4가 없다는 것은 치역이 알다시피 1, 2, 3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럼 치역이 1, 2, 3이 되게 되면, 자, 알다시피 1하고 2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3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죠? 왜냐면은 4가 없으니까 요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 3,3밖에 될 수 있는 게 없겠지. 자, 그래서 1, 2는 3으로 고정이 돼 버리는데 정의역에는 아직 두 개의 숫자가 남아 있고, 자, 그 다음에 치역의 원소는 1하고 2가 있으니까 뭐 여기서 뭐 4는 그냥 뭐 안 써도 상관없겠지, 얘들아. 치역이 어차피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이 3, 4가 1, 2로 가야 되는데, 자, 골고루 가야 돼요. 최근에 수능 특강에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연습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수능 특강에 이런 문제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3, 4가 1, 2를 버리면 안 되고 골고루 가져야 되니까 얘네 둘이가 얘로 가는 경우의 수가 2 팩토리얼이 되겠지. 자,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이게 두 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상황 볼게. 자, 두 번째 상황은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한번 해볼까요? 1, 2, 4가 들어온다는 거고요. 그럼 1, 2는 이제 4, 4로 간다는 거고요. 그럼 3, 4가 남은 1, 2로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똑같이 2 팩토리얼 얘네 둘이가 얘로 가는 경우의 수만 세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볼게. 자, 요거는 선생님은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서 풀었어. 자, 첫 번째 상황은 F1과 F2가 같은 상황으로 생각을 했고, 자, 두 번째 상황은 F1과 F2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게 치역의 3, 4가 되는데, 자, 근데 치역의 원소가 3개란 말이야? 그럼 일단은 치역에 추가로 하나를 더 집어넣어야 되잖아. 1이 됐든 2가 됐든 간에 치역에 3, 4 말고 하나를 더 집어넣는 게, 그게 경우의 수가 일단은 두 가지가 걸리거든. 그래서 문제 풀 때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다 2 곱하기라고 크게 쓰고 나서 문제를 풀었고, 여기에 이제 1번의 경우의 수하고 2번의 경우의 수를 더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1번의 경우의 수를 먼저 세볼게요. 자, 1번의 경우의 수는 F1하고 F2가 같은 건데, F1하고 F2가 같으면은 F1과 F2를 결정하는 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F1과 F2가 3으로 갈 수도 있고 4로 갈 수도 있잖아. 자, 근데 알다시피 치역은 3하고 4를 둘 다 포함해야 되는데, 여기에 남은 수가 1 또는 2가 될 텐데, 어차피 내가 곱할 거니까 그 중에 하나로 확정 짓고 생각해도 되니까 우리가 2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풉시다. 자, 그럼 여기가 이렇게 치역이 되는 건데, 자, F1과 F2가 똑같아요. 그럼 F1과 F2가 3으로 몰빵되든지 4로 몰빵될 텐데, 그 두 가지를 어차피 내가 곱할 거니까 3으로 몰빵됐다고 가정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3, 4가 4, 2로 골고루 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가지는 이 3, 4가 4, 2로 대응되는 게 두 가지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게 네 가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F1과 F2가 다른 경우를 보면은, F1과 F2가 다르면은 이것도 역시 두 가지가 걸리는데, 이거는 F1하고 F2 중에 누가 3으로 가고 누가 4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그치? 이게 3, 4일 수도 있고 이게 4, 3일 수도 있잖아. 그걸 결정하는 게 두 가지가 되겠고, 그럼 1, 2, 3, 4에서 자, 3, 4, 2가 있다 치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갔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게 치역이 이렇게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3, 4가 3, 4, 2로 가는 경우의 수가 원래 3의 제곱인데, 그제? 얘네 둘이가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 자, 얘 어디 갈래? 세 가지. 얘 어디 갈래? 세 가지. 이렇게 3의 제곱인데, 여기서 2의 제곱을 빼야 돼. 너 어디 갈래? 여기 두 가지요. 너 어디 갈래? 여기 두 가지요. 그러면 치역의 원소에 2가 안 들어오게 되잖아요, 얘들아. 그제? 자, 그걸 빼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10가지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론은 여기 4랑 10이랑 더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28이 되는 건가, 얘들아? 그죠? 자, 그래서 여기 28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까지 해서, 자, 정답은 32가지가 되니까 이게 경우의 수죠. 그 경우의 수를 몇으로 나눠서, 전체 경우의 수 아까 2의 8승 구했던 거 기억나? 2의 8승으로 나눠서, 여기 이거 몇이니 이거? 그러면 이거 8분의 1이지, 그죠? 이 8분의 1에다가 120을 때려줘야 되더라,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 극대예요. 마이너스 1에서 2차 함수가 극대인데, 요 2차 함수를 0에서 끊었네, 그죠? 여기 0이 있으면은, 자, 0에서 끊었어. 자, 이런 상황이야, 얘들아, 그죠? 근데 2차 함수 잊지 말아야 될 거, 아까 21번에서도 그랬었는데 대칭성이 중요해지고요.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가 2차항의 개수가 0이라는 조건. 자, 이거 선생님도 수업할 때 맨날 엄청 강조하던 조건인데, 자, 얘는 이제 3차 함수에 대칭점이 있다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변곡점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자, 얘의 x 좌표가 0이 된다라는 조건이 되죠. 이 차항의 개수가 0이면은 대칭점의 x좌표가 0이 되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자, 우리가 3차 함수가 왜 대칭성을 띌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3차 함수의 도함수가 선 대칭성을 띠기 때문에, 이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 자체가 좌우 대칭 모양으로 나오니까 대칭성을 띠는 거잖아요, 그제?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3차 함수 ax 세제곱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있다고 쳤을 때, 얘를 미분하면은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의 축이 있는 곳을, 축의 방정식을 구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a분의 2b를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3a분의 b가 나오고요. 자, 그런데 이 문제처럼 만약에 b가 0이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자, b가 0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 값 자체가 0이 되죠. 그럼 그 말은 이 대칭 지점에 여기에 x좌표가 0입니다 라는 얘기로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대칭 지점 있잖아. 대칭 지점 여기 좌표가 0인 거거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gx라는 친구가 여기서 이렇게 미분 가능하게 들러붙나 보다라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게 3차 함수가 이런 개형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개형이 되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극대에서 기울기가 0이거나 양수가 될 텐데, 자, 그러면은 여기 기울기가 왼쪽에서 음수니까 미분 가능하게 이어질 수가 없을 것이고, 자, 그렇다고 해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상태로 3차 함수가 흘러가는 것도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이렇게 음수인 상태로 흘러가게 되면은 이게 일단은 이런 개형에서는 변곡점에서의 대칭점에서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니까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시키려고 하면은 미분이 안 될 것이고, 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를 들이밀려고 하면은 얘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시키면 미분이 가능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모로 이런 상태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조건을 볼 건데요, 말이 나온 김에. 자,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흰색을 타고 오다가 이 빨간색을 타고 가는 게 지금 hx 함수 얘들아, 그제? 근데 이 함수가 h0을 구하고 싶으면 f0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제? 그러니까 이걸 f0이라고 읽으면 되잖아. 그럼 f0이란 건 여기 y좌표인데, 그러면은 방정식 hx 이꼴 f0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요렇게 생긴 자, 이게 x축이 아닙니다. 자, 얘는 y는 f0 또는 y는 h0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친구예요. 요거하고, 자, 만나는 x좌표죠. 만나는 x값이 합이 1이래.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 대칭성. 2차 함수는 대칭성. 자, 여기 뭐겠어? 마이너스 1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대칭 지점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0 나왔으면 합이 1 되려면 여기가 몇일 수밖에 없어? 3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gx만 따로 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따로 다시 그려볼까? 자, 여기 fx를 놓고 보면은 이 fx라는 친구는 지금 마이너스 1에서 꼭지점을 갖는, 자, 그런 친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gx만 따로 놓고 보면은 gx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대칭 지점이 있잖아요. 대칭 지점에서 이렇게 지금 h0이라는 값이 잡혀 있는데, 자, 여기가 지금 0이고요. 여기가 3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는 몇인 거야? 대칭 지점이랬잖아. 마이너스 3인 거잖아, 얘들아, 그제? 자, 그래서 우리가 gx라는 친구를 식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최고 차의 개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3하고 0하고 3에서 x축과 닿습니다가 아니라 h0하고 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f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b라고 놓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이제 조건을 두 가지를 쓸 건데, 첫 번째 요 함수랑 요 함수가 0에서 미분 가능하게 이어진다는 걸 먼저 쓸 거야, 그죠, 얘들아? 자, 한마디로 얘를 미분해서, 자, 우리 f'x를 구해볼까? 자, 2a에 x 플러스 1인데 얘를 미분해서 x에 0을 넣었을 때의 기울기 하고, 자, 우리 g 할까요? g를 미분해서 0을 집어넣으면요, 아이고 귀찮네요. 자, p에 x 세제곱 마이너스 9x로 일단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 미분합시다. 자, 우리가 g 프라임 x를 구하면 상수는 가만히 있고 3x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h형 상수는 죽습니다. 없어져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g 프라임 0을 구해보면은 자, 그게 이제 마이너스 9 p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야하고 야가 같다는 거네. 이 a가 마이너스 9 p예요. 오케이. 자, 선생님이 9하고 p를 되게 비슷하게 써가지고 일부러 9는 좀 위에 쓰고 p는 아래 쓰는 느낌으로 이렇게 써주거든.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조건이 있었죠. 나조건. 자, 최대 최소값인데,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돌아와 보면은 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라고 돼 있다는 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차가 되면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를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인데 어차피 차를 구하는 거야. 차를 구하는 거면은 여기 높이가 몇이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차라는 건 사실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 높이가 몇이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얘를 잠깐 0이라고 가정을 하고 나 조건을 분석해도 하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H형을 굳이 막 식으로 계속 써나가도 어차피 여기서 여기 뺄 때 H형이라는 값이 소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잠깐 0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 얘들아. 자, 0이라고 생각하고 F-를 구하면 그게 최대값이고, 0이라고 생각하고 G의 극소값을 구하면 그게 최소값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에서는 잠깐 이 친구가 H0이 0이라고 생각하자 했지, 그죠, 얘들아? H0이라는 게 F0인데 F0이 지금 A 플러스 B란 말이야. 얘가 0이라고 잠깐만 가정을 해볼게. 이래야 계산이 편해서. 자, 그럼 우리가 B라는 값은 마이너스 A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바로 최대값이 됩니다. 왜냐면은 B가 뭐야? B가 바로 2차 함수의 최대값. 여기 Y좌표가 B인 거잖아. 자, 그게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극소값 구할 건데, 야, 이 친구 극소값은 알다시피 3x제곱 마이너스 9 이꼴 0을 풀면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좌표가 루트 3이란 걸 구해도 되고, 아니면 이게 1대 루트 3으로 끊어진다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걸 이용해서 여기가 루트 3이란 것을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 y좌표를 구하면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h형이 0이라고 가정을 우리가 하고 나서 구하자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럼 h형이 0이라고 가정을 해버리면은 이게 g 내가 루트 3을 구하면 여기다가 루트 3을 집어넣는 거니까 p에 3 루트 3 마이너스 9 루트 3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6 루트 3p라는 값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최대값은 마이너스 a, 최소값은 요거예요. 자, 얘네 둘이를 빼야겠죠. 자, 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6 루트 3p가 나오는데, 얘가 아까 뭐였지? 3 플러스 4 루트 3이라고 돼 있었던가? 그랬던 것 같네요. 맞나요? 자, 3 플러스 4 루트 3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a가, 자, 2a가 마이너스 9p라는 거 있잖아. 자, 그거하고 요거하고 연립을 해요. 연립을 시켜주면은 a가 마이너스 3이 되고, 그제? 그 다음에 p가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답을 구해야겠죠. 이제 답이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죠? h 프라임 마이너스 3 플러스 h 프라임 4의 값을 구하는 거였거든요. 자, 자, h 프라임 마이너스 3은 f 프라임 마이너스 3을 구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제? 근데 우리 f 프라임 x가 아까 2a에 x 플러스 1이었거든. 자, 그럼 이제 f 프라임 마이너스 3을 구하면 우리가 10이란 것을 얻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h 프라임 몇인가요? h 프라임 4인가요? 자, h 프라임 3은 이제 g 프라임 4를 구하면 되죠? 아까 우리 g 프라임 x가 여기 있었던 거 같네. 여기다 4 집어넣는 거다, 그죠, 얘들아? 그러면 32에서 아니지. 헷갈릴 뻔했어. 32가 아니죠. 16 곱하기 4이면은 헷갈립니다. 자, 몇입니까? 16 곱하기 3 48이죠. 48에서 9를 빼가지고, 자, p 3분의 2 곱하는 거죠, 얘들아? 그러면 3분의 2에 얘가 몇이죠? 39인가요? 그럼 이제 26인 거지, 그제? 오케이,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래서 12하고 26하고 더하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8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월 모의사 이제 보고 이제 채점도 하고 틀린 것도 고치고 이렇게 영상까지 보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고요. 여러분들 수능까지 잘 대비를 해서 수능 잘 보길 바라고, 육모 점수하고 수능 사이에 나는 되게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도
그렇게 큰 상관관계를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으니까 육모 점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잘 보면 잘 본 대로 더 열심히 하시고 못 보면은 상관없어요. 수능 잘 보면 됩니다. 상관없으니까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하길 바랄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